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 UV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스프링 부트 3.2.4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메타데이터는 이와 같습니다. du.ac security.demo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던시는 기존에 사용했던 스프링 부트 데브 툴스, 롬복, 스프링 웹 외에도 스프링 시큐리티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MySQL 드라이버, JDBC API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성되는 form.xml 파일은 이와 같이 됩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트의 기본 버전 3.2.4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룹 ID, 아티팩트 ID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펜던시에 보면은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 스프링 부트 스타터 시큐리티, 그리고 MySQL Connect J 이와 같이 3개가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강의에서 했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form.xml 다시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스프링 부트 스타트 시큐리티, 그리고 MySQL Connect J, 스프링 부트 스타터 JDBC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Embedded Tomcat과 JSTL 관련 의존성 추가하는 부분이 됩니다. 천천히 스크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plication.property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security 데모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JSP 사용하는 MVC 관련된 설정, 그리고 서버 포트 8088로 했습니다. 컨택트 패스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하게 시큐리티 데모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깅 관련해서 이와 같이 하면 되는데, 시큐리티 관련해서 logging.level.org.springframework.security를 로깅 레벨을 현재 인포로 했는데 혹시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디버그 또는 트레이스 설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ySQL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spring.datasource.url 해서 jdbc mysql //localhost 3306 스프링 데모, 이것은 스키마 이름입니다. 스프링 데모 물음표 서버 타임 존 아시아 서울 MySQL 같은 경우 반드시 서버 타임 존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입니다. 스프링 테스터와 1, 2, 3, 4, 5인데 이것은 각자 자기의 환경 설정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ySQL 드라이버의 클래스 네임은 com.mysql.cj.jdbc.driver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뭐 JPA, Java Persistent API라든지 히카리와 관련된 설정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JDBC 설정 위에서 이 네 가지 부분 잘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localhost 3306 MySQL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여기에 스프링데모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키마 이름이 있어야 되며 이 아래에 users라는 테이블과 authority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ER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컨트롤러와 뷰즈 아래에 있는 JSP 페이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컨트롤러 먼저 보면 이와 같이 시스템 컨트롤러 클래스 만든 다음에 컨트롤러 애노테이션 설정해 주고 로그인, 어드민 메인, 매니저 메인, 유저 메인 이 4개의 URL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에 매핑되는 JSP 페이지는 mylogin.jsp입니다. 테스트 목적으로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폼문에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인정에 사용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입력받아서 서브밋 하면 됩니다. 이때 액션 URL 주소는 로그인이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유저네임이라는 것과 패스워드 두 개의 이름을 가지는 값이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nput name 유저네임 타입 텍스트 그리고 input name 패스워드 타입 패스워드 해서 두 개의 필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로그인 할 때 인정 오류가 발생할 때 alert 자바스크립트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필요할 때만 alert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실행할 때 다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dmin main은 admin underscore home.jsp로 매핑됩니다. admin이 매니저 home.jsp에서는 매니저 홈페이지입니다로 되고 유저 홈에서는 유저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각각 사용자의 지정된 역할에 따라서 어드민 홈으로 갈 수도 있고 매니저 홈으로도 갈 수 있고 유저 홈.jsp로도 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컨트롤러에서는 매핑을 이와 같이 어드민의 메인, 매니저의 메인, 유저의 메인으로 했습니다. 이 뒷부분은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핑되는 URL 주소와 실제 JSP 페이지가 있는 폴더라든지 이름이 다르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1대1로 매핑만 잘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admin home.jsp 매니저 home.jsp 그리고 user home.jsp입니다. 각각 입력을 하고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기능을 이용한 환경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본 것은 시스템 컨트롤러입니다. 시스템 컨트롤러에서
JSP 페이지 뷰즈 아래에 있는 web-inf 뷰즈 폴더 아래에 있는 admin underscore home.jsp, manager underscore home.jsp, user home.jsp로 매핑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의 경우에는 mylogin.jsp를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JSP 페이지를 그 웹 INF 뷰즈 폴더 아래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스프링 시큐리티 구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인정, 인가, 공통 공격, 커먼 어택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인정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이용한 신원, 아이덴티티를 검증하는 것이며, 인가는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 공격의 유형은 CSRF, HTTP 헤더, HTTP 리퀘스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강의 자료에서는 주로 인정과 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CSRF라든지 HTTP 헤더 리퀘스트에 대한 공격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특히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같은 공격들 처리하는 것도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에서 주로 사용하는 애노테이션은 컴포넌트, 컨트롤러, 서비스, 리파지토리, 컨피그레이션, 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와 리파지토리는 컴포넌트의 특수한 경우로 보면 되고, 컨피그레이션으로 지정된 클래스는 스프링에 대한 설정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으로 지정된 것은 클래스에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메소드에 적용이 되어서 반환되는 객체를 스프링 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지원하는 폼 로그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URL에 대한 요청을 하면은 시큐리티 필터 체인에서 로그인을 하기 위한 URL 주소로 리다이렉트 시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을 다시 요청하게 되며 이때 지정된 로그인 관련된 페이지를 보내주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필드에 대한 입력을 받아서 인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이용한 오센티케이션 인정 필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시큐리티 필터 체인 빈입니다. 인정, 인가, 보호 기능들을 전부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본 강의 자료에서는 Spring Security Config 클래스, My User Details Service 클래스, 그리고 My 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 클래스, 이 세 가지 클래스를 사용하여 인정과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My User Details Service 클래스는 유저네임,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네임에 대해서 그 어떤 방식의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사용할지 설정하는 것이고,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JDBC와 같은 그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정보를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메모리에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두고 하는 것이 됩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관련된 정보를 로딩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이와 같은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와 JDBC를 이용하는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들을 이용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y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는 로그인 성공 시에 어디로 이동할지 URL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며, 나머지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라든지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센티케이션 석세스 핸들러, MySimple URL 오센티케이션 석세스 핸들러에서 구현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사용자의 권한, authority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드민, 매니저, 유저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어드민은 가장 최상위의 권한을 가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정이 한 개, 어드민 계정 한 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는 이 어드민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매니저를 통해서 더 많은 유저, 사용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드민, 매니저, 유저 이와 같은 authority,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하면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이와 같이 이름을 어드민, 매니저, 유저라고 지정했을 때 DB 테이블에 실제로 그 authority와 관련해서 저장되는 값은 앞에 롤 언더스코어가 붙어서 각각 롤 언더스코어 어드민, 롤 언더스코어 매니저, 롤 언더스코어 유저, 이 값들이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어드민, 매니저, 유저 이 문자열을 사용할 때도 있고 DB로부터 authority 정보를 갖고 왔을 때는 롤 언더스코어 어드민, 매니저, 롤 언더스코어 유저 이 값을 사용할 때도 있어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메모리 인정, 인메모리 오센티케이션은 이와 같이 됩니다. 유저에 대한 정보를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저 디테일즈 객체를 생성하면 되는데 유저 어드민에서 각각 유저.빌더 .유저네임 이와 같이 그 빌더 패턴을 사용해서 점으로 여러 개의 매개 변수, 그 인스턴스 변수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빌드 패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의 순서를 여러 개가 있으면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각각을 따로 이와 같이 메소드로 만들어 줌으로써 어떻게 어떤 순서로 불려도 필요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롤 이 세 가지 값들을 지정하면은 별 문제 없이 됩니다. 자, 어드민 같은 경우에 어드민의 패스워드는 비크립트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제적으로 하드코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드민이 유저네임 어드민의 역할과 유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된 역할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유저 디테일즈 객체 생성한 다음에 new in-memory user details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뭐 1개, 2개, 3개 뭐 개수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보통 in-memory authentication 하는 경우에는 뭐 어드민과 같이 딱 그 지정된 그런 경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 유저 디테일즈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규먼트 들어 넣지는 않습니다. 자, in-memory user details 매니저 사용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JDBC User Details Manager 이것은 JDBC를 이용해서 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는 패스워드 JDBC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저스라는 테이블에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enabled 3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유저네임은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이 되고 패스워드와 enabled는 각각 바캐릭터 50, 불리언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uthority는 유저네임이 유저스에 있는 유저네임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foreign 키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authority 역할 정보를 넣을 authority가 50 랭스 가지는 바캐릭터로 있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id는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빈에서는 이와 같이 유저 디테일즈 앞에서와 같이 생성해주고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인스턴스 생성할 때 데이터 소스를 넘겨줍니다. 이것과 관련된 호출은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뭐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설정하고 값을 넘겨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해당되는 데이터 소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호출을 해서 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프링에서. 그리고 유저스 크리에이트 유저스 크리에이트 유저 어드민에서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최초 1회 실행될 때는 이 크리에이트 유저에 의해서 이 유저와 어드민 유저네임에 대한 정보가 생성이 되지만은 매번 이렇게 하면은 크리에이트 유저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값들과 충돌이 나서 못 만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f에서 요 유저와 어드민이 이미 JDBC 그러니까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 유저스에 보면은 이 유저와 어드민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미 값이 있으면은 크리에이트 유저를 호출하지 않도록 해주면은 오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 클래스입니다. 다시 한번 클래스 다이그램 보면은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는 configuration과 enable web security 이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my user details service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빈입니다. 메소드인데 패스워드 인코더 그리고 웹 시큐리티 커스터마이저가 있고 이 인정과 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이 필터 체인입니다.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리턴하는 필터 체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 이와 같이 시큐리티 패키지 아래에 만들었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편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은 앞에서 스프링에 대한 주요 애노테이션 설명할 때 지정된 클래스가 스프링의 설정 정보를 갖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enable web security, 웹 시큐리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알려주는 애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패스워드 인코더 빈으로 지정하고 public 대문자표입니다. 클래스 패스워드 인코더는 패스워드 인코더 메소드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시작이 됩니다. return new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 자, 여기에 대한 그 타이핑만 정확하게 하면은 이와 같이 fix import 했을 때 패스워드 인코더와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가 잘 임포트 됩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와서 패스워드 인코더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웹 시큐리티 커스터마이저를 리턴하는 웹 시큐리티 커스터마이저 메소드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웹에서 web.ignoring.request 매체에서 /js 밑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css 밑에 있는 모든 것인데 이것은 지금 그 링크에 대한 보안이 적용이 되어서 특정 링크에 접속 시 무조건 로그인을 하도록 이제 그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로그인이 되기 전에도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든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액세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액세스 가능한 그런 리소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web.ignoring 해서 이 URL 주소를 이와 같은 형태로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콤마에서 또 옆에 더 적어줘도 됩니다. 자, 이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반환하는 필터 체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시큐리티 HTTP에서 이 필터 체인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HTTP 시큐리티 인스턴스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서 .csrf에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먼저 이 csrf를 disable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ustomize with default에서 하게 되면은 로그인 시에 invalid csrf token found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csrf를 disable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CSRF, 즉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공격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CSRF 디세이블 한 다음 다시 http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ttp.에서 이 메소드가 리턴하는 게 전부 이 http 시큐리티 그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점 붙여서 계속 캐스케이딩해서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여기다가 점을 계속 붙여서 하게 되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떼봤습니다. 자, authorize HTTP request 메소드에서는 authorization, 즉 그 특정 그 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람다 표현식입니다. 앞에서 CSRF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람다 표현식이고, 리퀘스트에서 request.dispatcher type matcher, dispatch type.forward.permit all.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존의 스프링 시큐리티 5 이전 버전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액세스 스프링 시큐리티 6을 적용해서 할 때 too many redirect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스패처 타입 매처를 이와 같이 설정을 먼저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어드민 슬래시 어드민으로 시작되는 모든 URL들은 해저롤 어드민 권한을 가지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슬래시 매니저로 시작하는 URL에 대해서는 has any role. 자, 롤 한 개를 쓸 때는 has role을 쓰고, 여러 개의 롤이 적용될 때는 has any role을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저가 쓰는 URL인데 어드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유저스 슬래시 별표에서 has any role 유저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URL인데 매니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매니저와 유저는 어드민이 사용하는 이 어드민으로 시작되는 URL 접근할 수가 없고, 유저의 경우에는 매니저로 시작되는 이 URL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행할 때 그렇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y request에 대해서는 authenticated,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정과 인가, 어떤 페이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떤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부분이 이 request match를 사용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실제 인증을 할 때 쓰이는 것이 폼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자, 폼 로그인에서는 로그인 페이지를 슬래시 로그인으로 지정하고 permit all 했습니다. 자, 무조건 슬래시 로그인으로 시작되는 URL에는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permit all로 했고, 인정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대한 인정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सक्세스 핸들러를 new 해서 my 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my 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는 implement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 my 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는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 인터페이스에 있는 on authentication success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override 했습니다. on authentication success, 그리고 매개 변수는 http servlet request 객체, 그리고 http servlet response 객체, 그리고 authentication 객체로 됩니다. 자, 코드에서는 보면은 request와 response는 쓰지 않고 authentication에 대해서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authentication.getAuthorities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collection extends granted authority 이와 같이 인스턴스가 리턴됩니다. 자,
컬렉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for 해서 authority에 대한 enhanced for loop을 사용해서 authority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authority, 이 granted authority 인스턴스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그 URL 주소를 정하게 되는데 디폴트로 로그인 URL을 user/main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 granted authority가 자, get authority에서 authority name 문자 열이 리턴됩니다. 이때 role underscore admin 이 리턴되게 되면은 로그인 URL을 admin 슬래시 main으로 하고 role manager가 나왔으면은 매니저 슬래시 main으로 send 리다이렉트를 해주게 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그 설정된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주소를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볼 수 있는 주 화면을 보여주도록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private class라고 해서 이 클래스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도 이와 같이 이너 클래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밖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My User Details 서비스처럼. 자, 그리고 My User Details 서비스 클래스는 이 바깥에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클래스 바깥에 있는데 별도의 자바 파일에서 설정을 해줘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이 안에서 다 쓸 거기 때문에 같이 지정해 줬습니다. 다만 앞에 퍼블릭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이미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클래스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지는 .java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My User Details Service는 앞에 퍼블릭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은 패키지 로컬 가시성을 가지는 거죠. 패키지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패키지 가시성을 가진 겁니다. 패키지 가시성 또는 패키지 로컬 가시성 이와 같이 불립니다. 자, My User Details 서비스는 User Details 서비스를 임플리멘트 합니다. 여기에는 load user by name 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는 거다라고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load user by name by username 할 때 유저네임에 따라서 만약 어드민이나 매니저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인메모리 매니저에 있는 load user by username을 호출하고 아니면은 JDBC 매니저에 있는 load user by name을 호출하도록 함으로써 인메모리 user details 매니저와 JDBC user details 매니저 이 두 개의 user details 매니저를 이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인정을 해 주도록 이 로직을 재구성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코드를 간단하게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만 쓰겠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안에서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 한 다음에 유저 1, 2 어드민과 유저 생성해서
이와 같이 자, 이때 역할은 어드민, 유저는 유저 역할, 뭐 매니저가 빠졌지만은 간단하게 코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그 생성자 불러서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리턴 해주면 됩니다. 자,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는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그 구현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이것을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의 대표 타입으로 했고 아래에 그 다음에 나올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써도 되고 이것을 데이터 타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가 동작을 하게 되고 만약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쓰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public 여기 또 public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유저스 한 다음에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만든 다음에 유저 매니저에다가 점 유저 이그지스트에서 어드민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없으면은 어드민과 매니저 뭐 길동 우치와 같은 각각 어드민 매니저 이렇게 매니저 그리고 유저 이와 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패스워드 인코드 써서 인코드에서 이와 같이 해주면은 하드 코딩 해주지 않아도 이 어드민을 알아서 적당히 패스워드를 인코드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reate user에서 만들어서 하면은 알아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필요한 로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유저 이그지스트에서 어드민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한번 생성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호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각각 썼을 때 그렇고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이와 같이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와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같이 쓸 수 있도록 load user by username 이라는 메소드를 이와 같은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드민과 매니저 유저네임일 때는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에 있는 load user by username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연관으로 이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에 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의 첫 번째 메소드가 my user details service 빈을 정의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드민과 매니저 유저 1, 2 만들어서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자, 데이터 소스를 받습니다. 이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 인스턴스는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서 알아서 적용을 시켜주기 때문에 누가 이 my user details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JDBC 매니저 user exist에서 길동이라는 이름이 없으면은 자, 길동과 우치 만들어서 create user 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user.builder에서 유저네임 길동, 패스워드 인코더 .인코드는 길동. 자, 편의상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치, 유저네임 우치, 패스워드 우치, 그리고 롤즈 유저. 그래서 이 my user details 서비스 빈에서는 어드민
사용자와 매니저, 길동, 우치 총 4명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을 하고 각각 어드민, 매니저, 유저 역할을 가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return new에서 my user details 서비스 리턴 하는 것이 그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메모리 매니저와 JDBC 매니저 넘겨주면은 알아서 필요할 때 불러서 그 인정을 할 것입니다. 네. 패스워드 인코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코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코드 입력하고 나서 픽스 임포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일일이 타이핑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 잘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이 이름은 실제로 다른 이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configuration annotation과 enable web security annotation 사용했고 SLF4j 로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my user details 서비스 메소드 정의하는 겁니다. 편의상 리턴하는 클래스 이름에 제일 첫 번째 대문자를 소문자로 해서 썼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하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에 대한 설정이 되겠고 이 뒷부분은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이 부분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멘트이기 때문에 자, 패스워드 인코더에 대한 빈 설정 그 다음 웹 시큐리티 커스터마이저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CSS로 시작되거나 JS로 시작되는 URL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두는 것입니다. 로그인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 필터 체인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인정, 인가, 오센티케이션과 오서라이제이션에 대한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CSRF는 일단 디세이블 시켜뒀습니다. 디세이블 시켜두지 않으면은 로그인 시에 invalid CSRF token found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면서 이 CSRF에 대한 설정을 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CSRF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과 인가에 대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커먼 어택 관련된 부분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특정 URL을 어떤 역할을 가지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Authorization, 인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바로 밑에 부분은 폼 로그인 이 로그인이라는 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메소드들이 있지만 이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सक्세스 핸들러 이 부분은 로그인이 되었을 때 사용자의 authority 역할에 따라서 접근 권한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에 갈 것인지 리다이렉트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로를 가지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석세스 핸들러가 중요하게 되겠고, 뭐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특정 페이지로 간다 그러면은 디폴트 석세스 URL에서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실패했을 때 URL의 형태, 지금 여기서는 로그인 한 다음에 물음표 에러는 true 이렇게 했습니다. 디폴트로 이와 같이 됩니다. 값이 설정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 베이직 커스터마이저 대문자 C입니다. 커스터마이저 with default 해주고 로그아웃 설정하는 것은 로그아웃 URL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 invalidate 로그아웃 할 때 invalidate HTTP 세션에서 true HTTP 세션을 invalidate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션에 들어있는 각종 정보들이 전부 서버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쿠키즈에서 지금 여기서는 JSession ID 현재 그 세션에 대한 ID를 지우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리턴에서 HTTP 빌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빌더 패턴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에서 메소드 자, 이 전부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메소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붙여서 사용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좀 이렇게 문장을 나누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My 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 클래스 Inner 클래스였습니다. 그 Private 이 안에서만 보면 되기 때문에 Private로 지정했고 Implement Authentication Success Handler 코드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지시켜 놓고 이 부분 코드를 타이핑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y User Details Service 클래스입니다. 이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적당히 바꾸면 되고 Implement User Details Service 한 다음에 자,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User Details Service에 정의되어 있는 이 load user by username 이라는 메소드 오버라이드에서 어드민과 매니저일 경우에는 인메모리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JDBC 유저 디테일즈 매니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스프링 시큐리티 컴피그 한 지금 보면은 250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주석이 이만큼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80줄에서부터 시작해서 155니까 한 70줄 정도 됩니다. 70줄 정도 빼면은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이 정도 코드를 가지고 특정 URL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 그리고 사용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에 대한 오센티케이션 인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코드를 구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빌드를 새로 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8088의 시큐리티 데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로컬 호스트 HTTP로 시작합니다. HTTP 여기서는 보안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HTTP localhost 8088 시큐리티 데모 그리고 이 뒤에 URL 주소가 뭐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엔터를 치면은 로그인으로 갑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는 이 마이 로그인에 정의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드민에서 어드민 일부러 틀려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와 같이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URL 주소는 로그인 물음표 에러는 true가 됩니다. 다시 어드민 정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어드민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로그아웃을 해보고 매니저 해보겠습니다. 자, 매니저의 경우에는 매니저 슬래시 별표 즉 매니저로 시작되는 URL 주소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드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화이트 레벨 에러 페이지 갈 수 없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접근을 할 수 있고 매니저 이름으로 시작되는 틀린 URL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이트 레벨 에러 페이지는 같은데 뒤에 나타나는 부분이 No Resource Found Exception에서 양상이 다릅니다. 다시 보면은 어드민 메인 할 때는 이와 같이 Unexpected Error, Type Forbidden 접근할 수 없다, 있지만은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엉뚱한 매니저 밑에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면은 아예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른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드민으로 갈 때는 아예 접근 금지가 안 되는 뒤에 이렇게 틀리더라도 어드민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원이 없다라고 알려주기보다는 forbidden 접근할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URL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uthorization 그 특정 URL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하고 일반 유저 역할을 가지는 우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사용자 홈페이지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 매니저로 가보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어드민도 당연히 안 됩니다. 사용자 역할을 가지는 사용자는 유저 역할을 가지는 사용자는 유저 아래에 있는 URL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특정 사용자의 접근 권한에 따라서 이 유저 메인으로 갈 것인지 어드민의 메인으로 갈 것인지 매니저 슬래시 메인으로 갈 것인지 이 MySimple URL Authentication Success 핸들러에서 결정을 해서 분산시켜서 각자 자기 역할에 맞는 URL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uthorization 인간은 역할에 따라서 잘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로그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가 슬래시 로그인 했는데 이것은 시스템 컨트롤러에 보면은 mylogin.jsp를 액세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고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자, 이 부분은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페이지 소스 보면은 폼에서 메소드 포스트 액션 시큐리티 슬래시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시큐리티 데모의 로그인 앞에서 상대 URL로
부분 빼고 로그인만 적었는데, 자, 이와 같이 시큐리티 데모에 로그인 이렇게 되어 있고, input type text, id는 유저네임, name 유저네임. 자, 이게 이제 변수 이름이 됩니다. 리퀘스트 객체 안에서. 그 다음에 input type password, id, name, password. 자, 타입이 패스워드죠. 그렇게 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두 개의 필드 값을 입력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서 타입 서브밋해서 사인인, 로그인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고, 앞에서처럼 어드민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메시지들 나오는 것도 보면 좀 다르죠. 로그인 슬래시 물음표 로그아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경우 보면은 로그인 물음표 에러는 true 되어 있습니다. bad credential, 정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로그아웃을 이와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failure URL을 이와 같이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실행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에러. 자, 그래서 폼 로그인의 로그인 페이지 메소드와 failure URL 지정을 해줘도 되고 뭐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오센티케이션 인증이 틀렸을 때 발생하는 팝업으로 나오는 얼러트도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quest get parameter names에서 에러가 있으면은 얼러트를 실행시키고 에러가 없으면은 request 객체 안에 에러 변수 인스턴스가 없으면은 그냥 무시하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서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되지만은 에러가 있으면은 지금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일단 먼저 로그인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에러가 있으면은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얼러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폼 로그인 할 때 로그인 페이지 메소드와 failure URL 관계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6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에 대한 오센티케이션 인정과 오서라이제이션 인가하는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코드를 직접 구현하려면은 모든 JSP 페이지, 그러니까 구현하는 JSP 페이지에 이와 같이 인정이라든지 인가와 관련된 코드가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들을 아주 제너럴하게 그리고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쓰는 거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또 강력하게 외부의 그 사용자 접근을 제어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프링 시큐리티 6 버전을 사용한 인정, 인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스프링 API를 참고해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